스케줄 디자인은 이제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생산량을 얼마로 할지, 그리고 생산을 언제 할지, 그리고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생산을 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산 기간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수요 정보예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량을 얼마로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각각의 장비들을 사용을 해야 될지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필요 장비들이 뭔지도 결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과연 얼마나 많은 인풋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머티리얼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죠? 예를 들 왜냐면은 실제로 생산을 하다 보면 그 불량률이 있기 때문에 불량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100개를 납품해야 되면 막 불량률이 5개다. 100개 중에 5개다 하면 105개를 생산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5개의 불량품을 제외하고 100개를 납품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간단한, 사실 이건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제 작은 이제 소규모 생산 라인들이 그거를 고려하고 있지를 않기도 해요. 그냥 매번 한 다음에 주먹구구식으로 생산해보고 개수가 안 맞네? 그럼 또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는 끝도 가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작업을 하면 시간이나 비용이나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이죠.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OK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이고 IK는 이제 OK는 말 그대로 납품을 총 해야 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K는 이제 인풋입니다. 그래서 불량률을 고려한 인풋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05개를 생산했을 때 만약에 100개 중에 5개가 불량률이 발생한다. 그게 불량 발생률인데 그거는 DK이고요. 그러면 결국에 OK는 100개가 되겠죠. 여기 문제를 고려해 봅시다.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수요량이 예측이 됐어요. 97,000개가 97,000개를 납품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97,000개를 부품들이 세 가지의 작업을 통해서 터닝, 밀링, 드릴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시퀀셜이죠. 순차적인 처리를 통해서 결국에 만들어지는데 디펙트 레이트가 각각 달라요. D1 그러니까 터닝 머신 같은 경우 0.04, D2 밀링 머신 같으면 0.01, 그리고 D3 그리고 같은 경우는 드릴링 머신은 0.03. 그래서 이렇게 불량률들이 있습니다. 불량률들이 있으면 앞에 또 공식 기억하시나요? 이 OK, IK 가로를 열고 1-DK 해가지고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뭐 쉽죠? 예를 들면 뭐 OK를 결국에 OK는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마지막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OK, OK가 생각해 O3 이 경우에는 O3인데 97,000개예요. 97,000개, 97,000개, O3 그리고 여기서 뭐였죠? 그 IK 결국에 IK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I3다 처음에, 그죠? I3 그리고 이제 불량률이 세 번째 공정과 관련된 불량률이 0.03. 이거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 0. 사실 이거 이쪽 우변을 계산하면 0.97이 나오는데 이걸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이 수가 10만 개인데 10만 개가 결국 10만 개를 i3 밸류로 계산이 됩니다. 유사하게 이 값도 여기 이미 답이 있긴 한데 101 해서 010,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0만 1000 10개죠. 10개를 여기 i2인가요? 예, 여기 i2의 값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러면 i1을 구해보죠. i1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i1은 어떻게 될까요? i1은 공식을 약간 변경을 해보면 i1은 결국 이거예요. 5원을 뭘로 나눠야 되죠? 1 마이너스 d1이죠. 0.04. 오, 글쓰기가 힘드네요. 0.04. 그러면 결국 0.96으로 나누는 거예요. 5원의 값은 이 값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05, 219 해서 10만 5219개가 나올 겁니다. i1의 값으로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만 5,219개를 생산을 해야 마지막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9만 7천 개의 부품들을 납품할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죠. 불량률을 다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작업이 3개의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이 3개가 있는데 어, 첫 번째 작업을 거친 작업물들이 결국엔 일부는 D2로 가서 이번에 일부는 이제 두 번째 작업으로 가서요. 두 번째 작업을 거치게 되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결합이 돼서 결국 세 번째 작업을 거쳐서 최종 O3 최종 작업물이 나옵니다. O3는 앞서 말한 대로 수요 정보죠. 뭐 10만 개가 필요하다 하면 O3 밸류가 10만 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I1 최초 그 작업물의 양을 정할 수 있느냐? 결국 이 이퀘이션들을 다 풀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공정도가 있으면은 그거에 가지고 이퀘이션을 만들면 돼요. 공식을 만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i3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i3의 정보가 없으니까 뭐 당연히 D3, D2, D1은 각 공정에 대한 실패율이니까 그죠? 불량률이니까 뭐 당연히 구하실 수가 있고요. 뭐 통계를 하시면 됩니다. 뭐 기록을 하시면 되죠. i3에 대한 결국에 값을 못 구하는데 뭐 이 공식을 다시 i3를 없애주면 돼요. 뭐를 이용해서? 이전에 수식 이제 i3에 대한 공식을 이용해서요. 그 o3를 다시 쓰면 됩니다. o3는 결국 1 d3 그죠? 그리고 뭐죠? 곱하기 51, 52 그죠? 51, 52 근데 문제는 51하고 52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O2를 없애주면 됩니다. 이전에 있는 O2 공식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주면 돼요. O1도 마찬가지죠. O1은 보니까 I1에 대한 공식이네요. 그래서 그냥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O2를 보니까 여기 I2가 있네요. 저희가 I2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근데 다행히 여기에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를 I2에 대입을 해주고 그거를 변환을 한 다음에 이 전체를 O2에 대입을 해주면 결국 O3를 I1을 기반으로 하는 공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10만 개다. 그리고 불량률 정보가 각각 있으니까 이를 이용하면 i1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예제를 한번 보죠. 예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납품해야 되는 거는 총 10만 개의 부품들을 납품하는 거예요. 똑같은 공정이고요. 이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정에 10만 개를 납품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O3 그죠? 그리고 이제 디펙티브 레이트가 0.03, 0.4, 0.04, 0.02 그죠? 그러면 얘가 0.03 그리고 얘는 0.02 그리고 얘가 0.04인가요? 잠시만요. 보면 3, 4이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4였군요. 네, 다시 한번 보죠. 결국 0.02, 0.03, 0.04 해서 다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이쪽도 0.03 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다 풀고 나면 결론적으로 10만 3280 10만 3280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뭘로? i1의 값으로요. 그럼 최초에 10만 3280개의 부품을 생산을 하면 다 불량으로 3280개가 사라지고요. 결국 10만 개를 납품하실 수 있습니다.